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를 잇는 귀곡에서 행암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얼마 전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차량 엇갈림 현상 등으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시장 임기 중 총선 출마로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양산시립박물관이 개관 10년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방박물관의 새 기록을 쓴 양산시립박물관을 이슈인피플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이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역 민심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밀양을 잘 아는 인사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현재 3선이라고는 해도 시장 임기 중 총선에 출마함에 따라 빚어질 시정 공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시장직 사임을 선언한 박일호 밀양시장. 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11일 사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총선 출마 소식에 지역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10년간 밀양시를 이끌어오던 박 시장의 사임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밀양에서 이득은 잘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밀양을 위해서 더 잘할 수 해줬으면 좋겠다.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선거를 위해 시장직을 중간에 내려놓으면서 밀양의 주요 현안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나노국가산단 2단계 사업과 동대구에서 밀양을 지나 창원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이 걱정입니다. 마무리를 지을 걸 못 지하고 그만두니까 아쉽죠.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중간에 이래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끝까지 잘했으면 좋을 건데.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박 시장이 사임하면서 공석이 된 시장 자리를 놓고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 그에 따른 수억 원의 시비가 부담입니다. 여기에 공석이 된 밀양시장 선거에 현직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출마할 경우 그에 따른 선거 경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님을 그만하시고 국회의원 나가시면은 결국은 시는 또 우리 밀양 시민들이 또 시장님을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예, 그거는 시민들로서는 솔직하게 말해 조금 우리 시 재정으로 손해가 안 되겠습니까? 한편 오는 11일 박일호 밀양시장이 사임하면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밀양시장은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를 잇는 귀곡에서 행암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얼마 전 개통했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진해 도심을 거치지 않고 창원공단 지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개통한 창원 귀곡 행암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진해구 석동에서 창원공단으로 갈 때 15분 넘게 걸렸다면 이제 6분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국도와 우회도로 마창대교 진입로가 만나는 지점인 장복 IC. 이곳은 차량들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한 추돌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갑작스럽게 차선 하나가 줄어들면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반대 방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끝차선으로 달리던 차량은 1차선으로, 1차선으로 달리던 차들은 끝차선으로 파고듭니다. 갈림길을 앞두고 차량 엇갈림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특히 합류 구간도 100m 남짓으로 짧아
운전자들은 사고 위험이 크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일단은 팻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터널로 들어가는 그 팻말이 미리 있어야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타고 가다 보니까 터널로 들어가가지고 여자동 가야 되는데 경화동으로 가버린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우회도로 진입로 주변에서 교통 정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화 IC로 향하는 주요 길목 중 한 곳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되면 양쪽에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도로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인근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복잡한 도로에 진입로까지 생겨 교통 정체는 물론 보행자 안전 위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확장되고 나서부터는 상당한 지금 차가 통행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한 5배 정도는 많아졌고, 특히 이 부근에는 학교가 세 군데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이 다닐 때 너무 위험하고. 개통과 함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창원 귀곡 행암 간 우회도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안전시설 추가 설치와 위험지역 홍보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은 6일 창원시로부터 관련 공문을 전달받았다며 민원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내년 4월 12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 탓에 법정 시한을 넘긴 지 8개월이 돼서야 겨우 초안이 나온 겁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부산 북구와 강서구 등 전국적으로 6개의 선거구가 통합되고 또 6개의 선거구는 분구됩니다. 또 5개 지역구 구역이 조정되는 등 변화의 폭이 상당한데요.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는 한 석씩 줄었고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는 한 석씩 늘었습니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은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습니다. 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번 초안을 토대로 획정안 검토에 나서게 되는데요. 최종안 도출까지 이의가 있을 경우 단 한 차례의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석수 사수를 위한 수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입니다. 개관 이후 10년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남 지역 지자체 최초의 일종 종합박물관인 양산시립박물관인데요. 과연 어떠한 노력이 지역민들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양산시립박물관 신용철 관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양산시립박물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양산시립박물관은 우리 양산의 역사 문화를 보존 전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지금 현재 개관 이후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약 지금 한 15,000여 점의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국립박물관입니다. 네, 지방박물관의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을 넘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관람객 숫자가 참 사실 그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박물관 관람객 숫자가 그 박물관의 일종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들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양산 시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를 그 찾기 위한 특별전들을 그 매년 이렇게 연 2회씩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과 그리고 행사, 특히나
양산시립박물관 옆에 있는 북촌 고분군과 연계한 그러한 그 지역 특색의 행사들을 연 것이 그동안 우리 시민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라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10년 동안 어려운 일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그 모든 분야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특히 박물관은 정말 그 암흑의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서 강제 휴관을 오랫동안 했어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애써 준비했던 특별전이라든가 혹은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전면 폐지 혹은 축소 연기됨으로써 박물관 역할을 뭐 사실상 못했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이제 그때에 가장 힘들었고 또 하나 힘들었던 거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그러한 그 시기가 좀 또 많이 필요했다는 점, 아마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 점이 가장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의 성과에 결코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우리 박물관이 개관 이후에 이제 문화관광부로부터 3회에 걸쳐서 연속으로 그 박물관 평가 인증을 통과한 바가 있고요. 이제 그것은 그동안 우리 시민들의 적극적인 그 도움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앞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공간으로서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국립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가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 청소년 혹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문화, 역사와 지역민을 연결하는 양산시립박물관 기대하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용철 관장과 양산시립박물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현장 이송부터 최종 병원까지 책임지는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6일 경남도청 신관 3층에서 응급의료상황실 현판식과 운영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에서 처음 운영됩니다. 경상남도와 경남소방본부 등에서 12명이 4개 팀을 꾸려 순환근무하며 응급 환자의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응급실과 응급의료상황실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경남형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진주경찰서는 시외버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6일 새벽 2시 30분쯤 진주시 장대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시외버스를 훔쳐 달아나 4시간 동안 운전하고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시청자 미디어센터가 6일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11번째 문을 연 경남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방송 제작 스튜디오와 미디어 체험관 등 방송 제작 시설을 비롯해 캠코더와 마이크 등 방송 장비를 갖춰 경남도민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미디어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고 방송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기적으로 많은 미디어 교육품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를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는 교육 듣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저희 센터 오셔가지고 시설 이용하고 장비 활용해서 콘텐츠도 만드시고 다양한 미디어 관련된 그런 취미생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조성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 수립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6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의 향후 새로운 비전을 어떻게 수립해가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양승훈 경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의견 조사 결과 발표,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정부권 여민연구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산업의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 미래지향적인 창원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